네, 오늘 핫한 업종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차도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EM이버서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모두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는데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이 안에서 핫한 이슈 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컴투스가 쏘아올린 포문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전가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컴투스를 꼭 꼽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파노 발급이 외자 파노가 발급이 됐어요. 네. 사실 서머너즈워가 이번에 후속작으로 나온 것이 중국에서 또 파노 발급을 받았는데 네. 그 말은즉슨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이 빗장을 열어주겠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4년 동안 우리가 한알령이라는 얘기를 항상 달고 살았는데요. 일단 파노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영업 혹은 네. 물건을 팔 수 있을 때 판매 자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 절차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한알령 해제라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온라인의 게임 업체들이 앞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서 상당한 뭐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기대감이 커가지고선 상당한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한알령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측면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사실 왜 컴투스의 파노 발급이 이렇게 화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네. 사실 여러 나라 글로벌 국가들의 게임들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꼭 파노 발급을 받아야지만 중국 내에 있는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게임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온라인의 대중국 진출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이 문화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중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세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품고 있죠. 이제 K-뷰티라든지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K-뮤직에서 이제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상당 부분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어떤 견제라 그럴까요? 그리고 조심성 있는 그런 것이 다소는 풀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 발급 소식 때문에 컴투스 외에 다른 게임들도 이제 우리도 좀 숨통이 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웬걸 하면서 엔터즈들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한알령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인정한 적은 없지만 네. 한알령에 대한 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도 그에 동의하시는지요? 이 컴퓨터스 업체의 파노 발급을 네. 기점으로 좋은 신호가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너무 크게 되면 실망감도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선 중국이 다소 유연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류의 어떤 그 확산 그리고 대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어떤 한알령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이 봐야 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중국의 그렇습니다. 수출 규제가 1일부터 발효가 된 상황인데 이 중국의 수출 통제법 도대체 무엇을 견제하고 나타난 것인지 그 전체적인 배경 상황과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4년 전에 입법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법안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하게는 중국에서의 영업을 해온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왔던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중 품목 그러니까 원산지서부터 서비스 그리고 물건 그리고 최종 완제품 단계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으로 악용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중국의 어떤 안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품목이 있다라는 것은 중국 진출 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업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면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최종 완제품과 서비스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저희는 항상 봐왔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전법으로 네. 누가 하나 규제를 하면 또 다른 업체, 다른 국가들도 같이 맞 규제를 내놓고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로는 뭐 히토류 카드가 있고 네. 또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농산물의 중요한 소비자잖아요. 네. 서로 이런 카드를 내놓으면서 점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규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죠. 상승 효과를 해가지고선 양자 간의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통제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 트럼프 정부가 돌발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바이든 정부도 그러한 대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히토류에 대한 규제가 결국은 새로운 산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국제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히토류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공격은 될 수 있겠지만 네.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중국 역시도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강의 모습을 지속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카드로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의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글로벌 이슈에서 미중 무역 분쟁은 정말 가장 큰 악재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보다 더 큰 악재였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슈가 살짝 줄어든 건 사실이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둘의 신경전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영향 혹은 파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의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아마 가장 많은 물건들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네. 앞에는 뭐 EU와 홍콩이 있지만 홍콩은 국가가 아니고 EU는 개별 국가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로 보게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보통 중간재를 해가지고서 완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재수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수출 통제의 어떤 제재 대상 혹은 범위에 접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물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미중 간의 갈등 혹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갈등이 자칫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한국의 카드를 사용하여 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죠. 또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견제 요인이자 또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 네. 방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이제 미국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좀 조율을 하기 위해 방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 먼저 네. 이제 좀 방한한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시진핑 방한 가능성 아직까지 있습니까? 뭐 연내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네. 왕위의 방한은 네. 미중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과
상당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재차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카드를 던진 거기도 하고 하나는 견제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 내용은 사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뭐 성사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한 지금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상당히 좀 엄중하다. 네.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거는 자칫 안 좋은 사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점을 중국이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 개선에서의 중국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중국의 역할은 상당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와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 남북 관계 문제는 남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중국은 빠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얘기들도 군데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 특히 한국을 통한 중국 압박에 있어서 중국이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어떤 견제구를 날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모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중국과 관련한 관계, 또 한한령과 관련한 종목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전가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